분별 있는 엘리너와 열정적인 메리앤, 너무 다른 두 자매의 진정한 사랑 찾기. 이성과 감성,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노어랜드 저택이 나오는 첫 화면에서부터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이성과 감성의 주인공인 엘리너와 동생 메리앤의 집이었던 노어랜드 저택은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책으로만 읽고선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 주로 책과 영화가 나오면 영화를 먼저 보고 책으로는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디테일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즐긴답니다. 배경은요, 저택에 사는 대시우드 부인과 두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에서 나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서는 오로지 아들을 통해서만 유산이 물려지게 되기 때문에 모두 여자인 엘리너와 메리앤은 유상 상속에서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이들의 이복 형제인 오빠 존 대시우드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유산의 일부를 주고 돌봐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반쪽 피만 섞인 오빠이긴 했지만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연민과 책임감을 느껴 아버지의 유언대로 책정된 금액을 상속해 주려 하는데요. 여기에서 존 대시우드 부인인 페니 부인이 등장. 페니 부인은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설득해서 상속되어야 할 유산을 아주 형편없이 깎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노어랜드 저택에 들어와 새롭게 주인이 되어서 시어머니인 대시우드 부인과 그 두 딸들에게 거리낌 없이 모멸감을 주곤 합니다. 이 주인공들의 좀 배경과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존 대시우드 부인은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기별도 하지 않은 채 아이와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며느리한테 그곳에 올 권리가 있음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뜬 순간 그곳은 그녀 남편의 집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만큼 며느리의 처신은 더더욱 무례했고 시어머니의 처지에 놓인 여성이었다면 그저 보편적인 감정만을 지녔다 해도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을 것이다. 하물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강렬한 명예심, 너무나 낭만적인 인정이 자리했던지라 이러한 종류의 모욕은 주고받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존 대시우드 부인은 시댁 식구 누구에게서도 호감을 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이 다른 이의 처지 따위를 얼마나 개의치 않고 행동할 수 있는지 보여줄 만한 기회도 없었던 터였다. 헨리 대시우드 부인은 며느리의 몰상식한 행동을 너무나 통렬하게 느꼈고 그런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너무나 뜨겁게 경멸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그 집을 영영 떠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맏딸의 간청에 힘입어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이 예의에 적절한지 먼저 헤아려 보았고 이후 세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그곳에 머무르기로 그리고 딸들을 위해 그들의 우붓 오빠와 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우 적절한 조언을 한 맏딸 엘리너는 이해력과 함께 차분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조언자 역할에 부족함이 없었고 대개 경솔한 결과로 이어졌을 대시우드 부인의 뜨거운 기질에 종종 맞서서 가족 모두의 이익을 지켜내곤 했다. 그녀는 마음씨가 훌륭했다. 성품은 다정했고 감정은 강렬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아직 배우지 못한, 그리고 여동생 중 한 명은 결코 배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분별력이었다. 메리앤의 재능은 많은 면에서 엘리너와 맞먹었다. 그녀는 이지적이고 영리했다. 하지만 매사에 지나치게 열성적이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기쁨은 적절한 선을 몰랐다. 그녀는 너그럽고 상냥하고 흥미로웠다. 신중함만 빼고 모든 면을 갖추었다. 그녀와 어머니 사이에는 놀랍도록 닮은 점이 많았다. 엘리너는 여동생의 지나친 감정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이제 모녀는 격렬한 고통 속에 서로를 부추기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을 압도했던 비통함을 스스로 되살리고 다시 끄집어내고 몇 번이고 새로이 만들어냈다. 그들은 슬픔 앞에 온몸을 내던졌고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여지가 보이면 더 비참해지려 했었으며 앞으로 결코 마음의 위로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엘리너의 슬픔도 그 못지않게 깊었다. 그래도 그녀는 노력할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오빠와 함께 상의하고 올케가 도착하면 맞이하고 적절한 예의를 갖춰 대접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처럼 힘을 내도록 일깨우고 자신처럼 참고 견디라고 다독일 수도 있었다. 다른 여동생 마거릿은 성격이 밝고 마음이 고운 소녀였다. 하지만 이미 메리앤 언니의 낭만적 기질을 듬뿍 흡수한 데다 분별력은 그다지 배우지 못했던 터라 13살 소녀가 인생을 더 산 언니들과 견줄 만한 가능성은 없었다. 몸이 건조한 그곳에 며느리 페니의 남동생인 에드워드가 등장하고 에드워드와 첫째 딸 엘리너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대시우드 부인은 맏딸이 결혼을 하게 될 거라 믿고 슬픔 속에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막상 엘리너는 그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만큼 에드워드의 확신이 없는 사랑에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엘리너는 동생에게 자기 생각을 사실대로 말한 터였다. 그녀는 에드워드에 대한 애정이 메리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로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때때로 그는 기분이 착 가라앉곤 했는데 이게 무관심의 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비슷하게 불길한 신호처럼 보였다. 행여 그가 엘리너의 애정을 의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애타는 심정 그 이상을 안길 리는 없었다. 종종 그에게 엿보이는 그 의기소침한 기분을 불러일으킬성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보다 그럴듯한 이유는 그가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처지라 함부로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점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알기로 에드워드의 어머니는 현재의 가정을 편히 느끼도록 그를 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설정한 원대한 목표를 철저히 따르지 않는 한 아들에게 따로 가정을 꾸릴 기회도 허락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엘리너로서는 이 사안에서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그의 애정이 가져올 결실에 대해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 아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애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의문도 커져갔다. 때로 가슴 아픈 일순간에는 그저 우정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집을 구해서 떠나야 했던 대시우드 부인과 딸들에게 먼 친척인 존 미들턴 경과 제닝스 부인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커티지, 오두막이 있는데 괜찮다면 그곳에 살아도 좋다는 편지였죠. 다정함을 담은 그 편지에 힘든 생활을 감내하며 지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추억이 담긴 정든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 바턴 커티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둘째 딸 메리앤이 이 저택을 떠날 때요. 홀로 그 저택을 거닐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노어랜드. 그곳에 머무는 마지막 날 저녁, 메리에는 저택 앞을 홀로 거닐며 이렇게 말했다. 언제쯤이면 너를 그리워하지 않게 될까? 언제쯤이면 다른 곳이 집으로 느껴지게 될까? 행복한 집이여, 이곳에서 너를 바라보는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 수 있겠니? 이곳에서 너를 바라볼 날도 이제는 없겠지. 그리고 너희 낯익은 나무들아. 하지만 너희는 앞으로도 그대로겠지?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이파리가 시드는 일도, 우리가 지켜보지 못한다 하여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일도 없을 거야. 그래, 너희는 앞으로도 그대로겠지. 너희가 불러일으키는 기쁨과 그리움도 모른 채 너의 그늘 아래 거니는 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어느 누가 남아서 너희를 즐길까? 영화 속에서는요, 이 커티지가 노어랜드 저택이 워낙 황홀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서 그런지 정말 마른 덩굴이 칭칭 가득 담긴 초라한 곳으로 나오는데요. 책에서는 더없이 따뜻하고 정감 있게 그려졌더라고요. 저는 책에서의 느낌이 참 좋았어요. 저택에 비해서 작은 곳이긴 해도 지금으로 보자면 매우 매력적인 집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바라는 전원주택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바턴으로 옮겨져 새 삶을 살게 된 두 자매. 에드워드의 방문을 기다리는 엘리너와 또 그곳에서 사랑을 만나게 된 메리앤. 차분하고 이성적인 언니와는 달리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메리앤은 자신의 에너지를 닮은 윌러비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메리앤을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면서 사랑 아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브랜든 대령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윌러비가 떠나버려요. 메리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후에 런던으로 가서 윌러비를 만나게도 되지만 재산이 있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습에 상처만 입은 채 다시 바턴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가혹한 가슴앓이에 위독해질 정도로 몸이 상해가는 메리앤을 정성껏 간호하며 지켜보는 브랜든 대령. 이후에는 메리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아 재력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윌러비를 이해하고 떠나보낸 후 메리앤은 자신의 곁을 지켜준 브랜든 대령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에드워드. 에드워드는요, 어린 시절 결혼을 다짐했던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엘리너를 사랑하면서도 모호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을 하죠. 좀 재밌는 부분이 이후에 이 에드워드와 결혼할 사이였던 여자가 에드워드의 동생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에드워드는 엘리너를 찾아와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둘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성과 감성,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소설이에요. 제인 오스틴은 이성과 감성을 사랑과 결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소설을 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오스틴 소설을 보면 당시 사회적 제도 안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사랑, 여러 주 조연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감내하고 겪었어야 했을 통증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사랑 대신에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재력의 여인을 택한 윌러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약속으로 진정한 사랑은 뒤로 한 채 약속을 지키고자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야 했던 에드워드.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찾아온 에드워드를 받아줬던 엘리너.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다. 소설 속에서만 보자면 비즈니스적 결혼은 역시나 너무 건조해요. 반면에 존 대시우드와 페니는 곰과 여우의 너무 찰떡 같은 결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읽으면서도 화가 났거든요. 그 페니, 그 존 대시우드 부인인 그 페니에 대해서 남편 옆에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와 영악한이가 만나면 저런 시너지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읽었던. 그리고 고구마 100개를 또 우걱우걱 먹은 것 마냥 엘리너의 기다림과 사랑이 너무 힘겹게도 했고, 에드워드의 유약함과 답답함도 한몫했지만, 그렇게 이뤄진 사랑, 행복하겠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썸의 시점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다. 먼저 엘리너는 이 이성과 감성에서 이성으로 표현된 주인공이죠. 엘리너는 마치 오만과 편견의 죄인을 닮은 듯했어요. 맞으라서 그럴까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은 한 걸음 뒤로 삼키고 정말 넓게 보고 이해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 등에 되게 기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기질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성으로 또 이렇게 표현된 주인공 메리앤. 저는 메리앤의 감성은 정말 좀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반면 사춘기 소녀 같은 당차면서 아슬아슬한 부분도 많았지만 윌로비로 인한 마음고생으로 성장해 나간 듯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상적인 서브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저는 제닝스 부인이에요. 여유로운 산만큼 베풀기 좋아하는 완전히 오지라퍼 제닝스 부인. 이 부인은요, 궁금하면 잠시도 못 참아요. 한없이 추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 궁금한데 이야기도 안 해주고 풀어주지 않고 가. 그러면 하인을 보내서 뒷조사까지 하면서 알아내는 그런 집념을 가진 오지랖 부인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다면 나는 과연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위기에 대시우드 부인에게 그 손을 건넸죠. 그 사랑은 정말 너무 좋았고, 이렇게 위트 있는 이 제닝스 부인은 또 이렇게 소설 속에서 보다 보면 또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재밌어요. 감초 역할을 하죠. 그다음 네 번째예요. 노어랜드의 그 황홀한 대저택과 그 다음에 바턴 코티지에 대해 생각해보다. 영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서론에 말을 했던 것처럼 노어랜드 저택은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넓은 정원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 메리앤이 그 많은 추억들이 담긴 노어랜드를 떠날 때 슬픈 마음으로 저택과 정원 그리고 나무들을 향해 독백을 하잖아요. 그 구절이 떠올라요. 그리고 반면 그 바턴 코티지는 영화보다 책에서 훨씬 따뜻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저택보다야 작지만 저는 보면서 그게 과연 작은 집이라고 생각 들진 않더라고요. 멋있어요. 참 예쁜 집이었고,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건 정원과 이어진 그 넓디 넓은 평야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마음껏 걷고 달려볼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해설을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들이 젊음의 통증을 겪으며 성장하는 동안
주변 인물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조연들 덕분에 작품 곳곳에서 위트가 반짝인다. 자매의 의붓오빠인 존 대시우드 부부는 경제적 속물이다. 존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의붓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약삭빠른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차츰 마음을 바꾼다. 여동생 각자에게 1,000파운드씩 선물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그 금액이 500파운드, 100파운드, 50파운드로 계속 줄어들더니 급기야 돈보다는 가끔씩 사냥물이나 선물해야겠다고 결론 내리는 장면은 너무나 사실적이면서 씁쓸한 웃음을 남긴다. 존 미들턴 경과 레이디 미들턴은 서로 상반되는 기질을 지닌 부부다. 남편이 소탈하고 오지랖이 넓은 반면 아내는 우아함과 예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장모인 제닝스 부인이 오히려 사위와 기질이 흡사하여 둘은 작품 내내 유쾌한 조합을 이룬다. 제인 오스틴은 그들을 통해 상류층의 자만심과 허영심을 날카롭게 풍자한다. 아무리 우아한 예의 범절을 갈고 닦은들, 아무리 최신 유행과 멋진 마차로 자신을 치장한들, 그리고 아무리 의리의리한 저택과 하인으로 재력을 과시한들, 결국 진정한 교양과 품위는 내면의 자존감과 상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어려움에 빠진 먼 친척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 미들턴 경, 열병에 걸린 메리앤을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제닝스 부인은 겉보기에 예법이나 교양과 거리가 먼 인물들임에도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엿보게 한다. 이성과 감성, 제인 오스틴, 권민정 옹김, 그리고 시공사 출판사였어요. 시공사, 이게 이성과 감성 이 고전은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출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시공사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표지가 정말 너무 예뻤어요. 지금 오스틴 전집으로 이렇게 꾸려서 나왔는데 저는 지금 한 권 한 권 사고 있지만 이거 이제 나중에 다 모여서 이렇게 책장 한 켠에 쭉 놓게 되면 정말 파스텔 톤의 정말 이 우아한 표지가 너무너무 예쁘게 그렇게 장식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주아이 책방치기 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